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산 인구가 많은 전북 지역에서는 축산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순창 지역에서는 축산 악취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청 앞 광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축산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40일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창읍과 인계면 일대 주민들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지난 1월 29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게 독성 물질에 의해서 아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성분 분석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즉시 실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41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군수님은 저희를 만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아주 다 창문 닫아놓고 아주 사람 죽겠어요. 아주 말도 못해요. 집에 가보세요. 한번 창문 다 닫아놓고 뭐 이제 봄 돌아왔는데 이거 나 옆에서 농사 짓는데도 농사도 못 짓겠어요. 그냥 다 포기해야 되겠어요. 시민단체는 순창 지역 주민들이 돼지 축사와 퇴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악취 관리 지역을 일단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와 그 업주와의 대화와 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어떤 시설을 강화할 것인가 그런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조치 등 행정 지침에 따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원성사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국가나 환경과나 이런 데서 운영을 잘못했네. 그러면 지도 감독을 좀 해줘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언제든 기꺼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창구는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불법 건축물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안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 발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악취민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관리 지역 지정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그 악취 단속 기준도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의 노력에도 악취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군수를 직무유기와 권한남용 등으로 고소한 상황. 업체 부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앞서 김제시의 코로나19 대응 논란을 잇따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제시의 언론 통제에 대해 전북 지역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연합단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김제시 재난종합상황실입니다. 김제시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연 겁니다. 전북 지역 두 번째 확진자가 김제에서 살고 그의 가족 4명도 자가 격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확진자 가족의 4명이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날이라 중간 보고를 드리려고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 브리핑은 황당하게도 김제시를 출입하는 전북 지역 일간 신문 기자 10여 명으로만 한정지어 이뤄졌습니다. 그 밖에 방송과 인터넷 매체, 김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은 김제시가 나서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사 선택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간지 기자단에 요구가 있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해명인데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해당 기자단의 해명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적인 브리핑을 특정 기자들에게 정보를 독점하게 하고 언론이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해도 되냐고 비판합니다. 신속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기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보가 생정해서 정보를 공개를 할 때는 그 정보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출입기자단은 견고한 카르텔을 이제 형성하고 기존의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고요. 행정과 특정 언론의 이번 행태가 비판을 낳는 이유, 그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3355 모여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 사각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소독과 방역은 물론 밀폐된 공간에 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학교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모의고사도 미뤄지고 아마 여름방학도 줄어들 테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시간마다 소독하는 스터디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동전 노래방은 이른 아침부터 중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30분 이상 머물며 노래 부르기에 열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매일 코인 노래방에 와서 10곡씩 부르고 가요.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키보드와 헤드셋 등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사실상 감염에 취약한 PC방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계약을 아직 안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걱정되는데 애들이 하도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에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은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에 대한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시고 각종 기기들을 즉시 소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뤄진 개학에 학생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구멍이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취소를 하거나 막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상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2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치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으로도 아마 거의 매일매일 환자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이 없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을 해서 4월, 5월 이렇게 지속이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WHO는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보고 채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WHO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정세를 찾은 건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실 또 제2, 제3의 신천지 사태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원내 감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정세를 잠시는 보일지 모르나 그 진전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감염은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그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자에게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대 젊은 환자 2분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사망률이 적다는 것뿐이지 전혀 안전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 마스크는 보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마스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면 마스크라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이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방역당국이 좀 끝까지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본인들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자가격리 해제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스스로 위생수칙을 지키고 필요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이 아닌 5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11일 이사회에서 영화제 개막일을 4월 30일에서 5월 28일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영화제 진행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28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와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립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기탁해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과 의료진, 일선 근무자 등의 구호 물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해 구호 기금은 재해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임실군 소재 신천지 시설 한 곳을 추가 발견해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도내 신천지 시설은 모두 89곳입니다. 전북도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자체 확보한 마스크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와 각 보건지소에 배부해 모든 군민에게 일주일에 1개씩 배포합니다. 군은 예비비 3억 원을 투입해 마스크를 추가 확보한 후 지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숙주 군수는 공정하고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 태봉산에서 마한시대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고창군과 조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부터 토성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토성에선 사만시대 쌓은 것으로 전해지는 토성 방어를 위해 흙으로 다진 토루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한 토기로 추정되는 굽다리 토기편과 소량의 연질 토기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토성이 발견된 고창군 봉덕리와 고수면 일원은 국내 마한 문화유적 최대 밀집 분포 지역으로 마한의 수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고부면 주산마을의 이름 변경에 나섭니다. 일제는 지난 일제강점기 때 죽산마을의 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해 배처럼 떠돌아다니라는 뜻의 주산으로 마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죽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발통문을 작성한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1일 공고를 내고 마을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읍시는 마을로부터 명칭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해 지명 복원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읍시가 45억 원을 투입해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에 나섭니다. 이번에 확장 포장 사업 대상 도로는 군도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등 모두 22개 13.9km 구간입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은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경북 지역으로 물품이나 성금을 보내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시민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금 세상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특히 그 대구 쪽에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코로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현재도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여기 온 국민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충남 방진에서도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열심히 마스크 끼시고 또 손 씻기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